안녕하세요. 리플 XRP 초격차입니다. 2025년 9월 1일 오전 4시 59분입니다. 먼저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갑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차트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한국 시간으로 09시 UTC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은 UTC 표준 시간 오후 7시 59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UTC 표준 시간으로 24시가 되면은 한국 시간으로 09시, 그러니까 앞으로 6시, 7시, 8시, 9시, 4시간 후면은 일봉 차트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적 관점에서 09시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제가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 무슨 본질이냐? 당연히 우리는 투자를 했으니까 올라가야 된다고 상승에 베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차트만 계속 보면은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러면 이 세계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 왜 이 코인이 만들어졌고 이 코인이 앞으로 암호화폐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스며들 것이며 이게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걸 한번 보시면은, 자, 이거는 XRP의 가격과 차트입니다. 그리고 소송 일정이죠. 소송이, 그러니까 XRP 소송이 시작되었고 그 일정, 주요 일정들, 소송 시작, 약식 판결, 그 다음에 항소,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비축 자산 발표, 그 다음에 소송 취하, 분쟁 종료, 그리고 최종 8월 23일 날 최종 항소가 기각되어서 승인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대전제입니다. 제가 여기 이 녹색으로 적어 놓은 것처럼 XRP 소송과 가격, 소송이 되었는데 오히려 가격이 상승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판결, 호재가 나왔는데 그 호재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되죠. 디커플링. 오히려 악재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격은 올라갔고, 강력한 호재라고 생각했지만 그 호재는 20일, 10일 만에 다시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가고, 또 반대로 완전 강력한 악재, 또 황소했구나, 소위 말하면 리플이 이제 끝났다, 또 한 몇 년 지나겠다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미친 상승. 그리고 전략 비축 자산, 이제 전략 비축 자산이 발표가 되었으니까 XRP가 더 올라가겠지 했는데 반대로 내려가 버리고,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각종 호재가 엄청 나왔죠. 소송 취하한다, 어쩐다, 저쩐다. 그렇지만은 그 나오는 순간에는 오히려 가격이 반대로 올라갔다가 지속되지 못했다라는 점이고, 그래서 우리가 심각한 오류를 이렇게 착시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소송이 끝났다, 이제 우리 XRP가 소송도 끝났으니까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지금 소송이 끝났는데 반대로 떨어지니까 이건 뭐지? 내가 모르는 뭔가 악재가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시즌이 끝난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전제를, 소송은 보여주는 이벤트고 소위 말하면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결정을 이미 해놓고 이거를 보면은 시장이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지금 일부 불안해하는 분들이 시즌이 끝난 것이 아닐까? 그리고 뭐 일부 유튜브에서 시즌 끝났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멘탈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보는 방향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 저는 상승한다고 보고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2025년 9월 1일 05시 기준 저는 리플 XRP 초격차는 리플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요 자료를 5월 달에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뭔가 불안하면은 마치 핸드폰 배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충전해야죠. 충전해야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투자도 항상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는 작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반대로 1%, 5%의 불안감을 그걸 뻥튀기해서 마치 50%의 불안감처럼 확대해서 혹시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그걸 더 악재를 더 크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핸드폰 충전처럼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얘기입니다. 저는 항상 이 시장에 불안 요소가 보이면은 이 본질에
돌아가서 시장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 우리가 마치 눈이 시력이 안 보일 때 어떻게 합니다. 먼 산을 보면은 눈이 좀 맑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무 눈앞에를 보면은 이게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시장을 전체 흐름을 보면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이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부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기축통화인 미국의 지금 부채가 심각하다. 그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스템 화폐 달러 시스템에서는 미국이 채권을 발행을 하고 그 발행된 채권으로 다시 이자를 갚고 계속 롤오버 하는 것이죠. 개인으로 치면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부채를 보니까 개인 부채로 치면은 최근 100년 동안 빚이,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빚이 100만 원 정도 늘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빚이 60만 원 더 추가되었다. 즉 지난 80년 100년 동안 늘어난 부채는 미국 부채가 여기 보시면은 2020년 여기까지입니다. 20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늘어난 부채가 17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최근 들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죠. 그래서 지금 늘어난 부채가 37조 달러 있는데 연간 지출되는 이자만 1조 달러가 넘습니다. 1조 달러는 원화로 하면은 1380원 곱하기 하면은 130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700조 원이니까 우리나라의 이자 연간 국가 예산의 2배가 넘는 것을 미국은 이자로만 계속 롤오버로 지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국가고 아무리 기축통화이지만은 이렇게 많은 이자를 지속적으로 낼 수는 없죠. 그게 미국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기존에는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미국 채권을 사줍니다. 그 사주는 규모가 과거에는 이게 금융위기 2008년 때는 한때는 외국인이 미국 채권을 사주는 비중이 45%, 50%에 가까웠습니다. 엄청난, 이때는 근데 미국 부채가 작았죠. 물론 지금 절대적인 금액, 이 외국 국가들이 사주는 미국 부채가 9조 달러입니다. 9조 달러. 그러니까 과거에는 5조 달러인데 지금은 9조 달러. 근데 더 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퍼센트지가. 절대적인 금액은 5조 달러에서 9조 달러로 많이 사주지만, 원화로 하면 1경3천원이 외국 국가들이 사주지만 미국 부채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퍼센트지는 과거 50%에서 25%로 줄어들었답니다. 그 줄어든 구성비는 75%는 즉 미국 부채의 75%는 미국 국내에서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연준 기관, 그다음에 우리나라 치면 국민연금, 은행 이런 국가 단위에서 이 부채를 사주고 있는 거죠, 채권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부채가 너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생각해낸 것이 트럼프 정부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를 반드시 담보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한 것이 여기 보시면은 잠시만요.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지네스법이 통과되었죠. 이 법안의 핵심은 모든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담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미국 담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여기 쭉 보시면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이 요게 2월달 기준인데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근데 요게 2023년 대비해서 이미 7, 80% 증가했다. 근데 요게 앞으로 10배 이상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반드시 미국 채권을 담보물로,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달러를 못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 채권을 담보물로 100%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 담보물을 채권을 가진다는 것은 기존 일본, 중국, 영국에서 사두는 채권의 수요를 일부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보다가 덩치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커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요게 토탈 마켓입니다. 토탈 마켓이란 것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포함해서 전체 시가총액의 합을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은 제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3조 7천억
달러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얼마냐면은 원화로 하면은 1300 곱하면은 대략 한 4천조 원, 5천조 원 됩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는데 암호화폐 시장은 예를 들어서 제자리 걸음이다. 요게 저기 일봉이고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2021년도에 시가총액이 보시면 400억 빌리언 달러인데 이게 1조 달러 늘었고 2021년 고점에 그리고 지금 3조 7천억 달러 늘었는데 소위 말해서 지금 시즌이 끝났다 나가리 되었다 뭐 그런다 치면은 이게 그러면 이렇게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면은 암호화폐 판때기가 이렇게 작아지는데 스테이블 코인만 혼자 주구장창 시장이 커진다. 그게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같이 간다는 겁니다. 같이 간다. 그것이 지금 미국 정부가 하고 있는 전략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본질을 보셔야 된다고.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가. 눈앞에만 보면은 흔들리고 불안하고 코인 시장 이번 시즌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반론을 할 수가 있겠죠. 야, 이미 이번 시즌에는 여기 보시면 고점을 찍었고 이게 토탈 전체 마켓이니까 여기 고점을 찍었고 이때보다 올라갔으니까 이게 이미 끝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그러면 또 정치적인 부분에서 트럼프가 2차 임기가 시작되었고 작년에 취임했고 통상적으로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맞이하고 시즌 고점이 언제냐면은 요게 주봉으로 보면 안 돼. 일봉으로 보면은 요때가 2022년도에 더블 고점을 찍었죠. 요게 2020년 요때가 더블 고점을 찍었는 거고 2020년 코로나 때 어디 갔노? 요때가 반감기입니다. 반감기.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시즌의 고점은 여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아직 시간이 남았다. 이게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너무 빠르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석만 하면은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너무 거시적 흐름에서 이 분석을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초격차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지갑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흐름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요거는 네이버 프리미엄 구독하시면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마는 리플만 보면은 매일 거래량과 원화의 구성비 그리고 미결제 약정 그리고 각 거래소별 구성비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월별 총 거래량 그리고 그 가운데서 원화의 구성비가 몇 %인지 그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멘탈을 케어해 드린다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투자를 볼 때는 큰 흐름에서 거시적으로 보고 지금 이 시장이 생겨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FOMC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결정은 1년에 8번 합니다. 6주에 한 번씩 실행을 하고 지금 이제 9월 18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 10월 30일 날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이제 요거는 예측이죠. 예측인데 보시면은 12월 달에는 지금 현재 금리가 4.25에서 4.5%인데 12월 달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1%밖에 안 되고 금리를 쭉쭉쭉 내릴 가능성이 있다. 당장 9월 18일에 금리 0.25% 내릴 확률이 84.4% 전날보다 더 올라갔었죠. 그리고 10월 30일 6주 있다가 할 때는 한 번 내리고 그리고 한 번 더 내릴 확률이 48.6%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예측은 수시로 변하고 시장 환경 그러니까 물가 지표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런 환경 속에서 금리는 내려갈 것이다. 근데 단기적으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시즌이 끝났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렇게 판단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이면에 지금 예를 들면은 XRP 같은 경우는 주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를 여기에 이제 고래 지갑이 어떤 흐름이 있고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시고 알아야지만이 시장 흐름을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차트만 보면은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XRP 차트 바이낸스 차트입니다. 제가 차트를 항상 볼 때는 업비트는 볼 필요 없고 바이낸스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요게 400일선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이 200일선, 검은색이 거래량 가중 100선입니다. 거래량 가중 100선이라는 것은 요 나머지 400일, 200일, 50일, 25일선은 단순 가격 이동 평균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400일 동안 가격 이동 평균을 나누기 위해서 차트로 나타낸 것이고 동일하게 200일, 50일, 25일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요 가격에 따라서 흐름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400일은 긴 프레임, 200일도 긴 프레임이고 50일, 25일 단기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은 요 25일, 50일선은 당장 고개가 꺾이죠. 그거는 당연한 원리이고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거래량 가중 100선은 100일 동안 거래량이 동반된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이렇게 폭락을 했지만은 거래량 가중은 크로스가 되고 떨어지기는 떨어지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위 말하면은 요게 이 거래량 가중선이 차트처럼 차트와 동일하게 본다면은 조금 더 기울기가 요거는 조금 오버하고 만약에 100일 이동 평균선이라 그러면은 제가 잠깐만요. 제가 요거를 100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거래량 가중 100선과 단순 이동 평균선 100일선을 그어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트가 차이가 나죠. 그 말은 뭐냐면은 거래량 가중이 거래량이 동반된 거래량 100일 이동 평균선이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100일 이동 평균선은 보시는 것처럼 요와 갭이 차이나 더 빨리 내려왔죠. 근데 거래량 가중은 덜 내려왔죠. 그 말은 뭐냐면은 요 가격 폭락이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개미들이 버텼다는 겁니다. 이게 이 시장을 주도하는 큰형님 세력이 고의적으로 떨어뜨렸는데 개미들은 일정 부분 버텼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은 반대로 올라갔죠. 올라갈 때는 여기서 가격 펌핑이 일어날 때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RSI가 올라가고 거래량이 동반되었죠.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동평균선은 덜 올라갔죠.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 또한 세력이 고의적으로 올렸다는 겁니다. 그 결론은 이 두 지표를 볼 때 중요한 것은 거래량 가중 100선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요점은 뭐냐 지금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 거래량 가중 100선에 지금 걸쳐 있잖아요. 걸쳐 있는데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평선들이 여기에 그러니까 이 걸쳐 있으면은 이게 아직 살아 있는 겁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완전히 이탈하는 거. 예를 들면은 요렇게 되겠죠. 지금 이제 빨간색이니까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평선들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거래량 가중 100선이다. 근데 완전히 이탈해서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소위 말하면은 나가리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시즌이 끝난 거 아닐까라는 점을 의구심을 품어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이제 학대해서 그린 거고 일단은 현재 흐름은 이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평선들을 볼 때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고 멘탈이 일 때는 우리가 산을 보듯이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 산을 보면 좀 맑게 보이는 것처럼 시장의 본질을 보고 이 가진 사람들이 이 세력들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래서 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렇게 보고 이걸 보고, 그리고 차트적으로 볼 때도 시장은 지금 아직 죽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토탈3 토탈 지표를 볼 때 아직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만 보면 부족하니까 네이버를 구독을 하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네이버를 제가 구독을 하시면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드린다. 그 자료는 기초적인 부분, 그 다음에 지갑 분석, 그 다음에 원화의 구성비, 어떤 것들이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상세하게 안내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